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토플 시험을 보실 때 많이들 하시는 실수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는 되게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토플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아니면 정말 너무 공부만 하신 분,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꼭 알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괜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헛되게 나오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안 보고 푼다 입니다. 시간은요, 여러분 어떤 시험에서든 관리를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플처럼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시험에서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시간에 대한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지워져 버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간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아무래도 이 전체 시험을 가지고 보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사실 스피킹, 라이팅은 어차피 이제 타이밍이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리딩, 리스닝은 이거를 한 문제 푸는데 뭐 얼마나 써야 되나라는 어떤 계산이 좀 안 서실 수도 있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딩 같은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한 지문에 10문제씩 18분을 가지고 주고 풀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3지문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 한 지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머리 문제를 가지고 한 문제로 빼면은 9문제가 되죠. 그리고 서머리 문제를 하나 푸는데 보통 2-3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두 문제가 단어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둘 다 합쳐봤자 푸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단어 알면 그냥 푸는 거고 모르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리 문제 한 문제와 그리고 단어 문제 두 문제를 합쳐서 3문제가 한 3분 정도를 걸린다고 했을 때 18-15라고 하면 이제 15분 동안 7문제 남은 걸 푸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넉넉하게 잡아 2분을 주시면은 한 문제 풀 때 2분씩 쓰시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 이제 시간이 뜨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풀 때 한 문제 풀 때마다 2분씩 정도를 주시면서 푸시면 되고, 그 전에 푸시면 물론 좋은 거고요. 그거보다 더 걸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일단 별표 쳐놓고, 아니면 그 노트에다가 써놓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긴 하지만 제일 그럴듯한 것 같은 걸로 하나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셔야 돼요. 나머지들을 가지고 못 풀었을 때 생기는 어떤 손실이 이거 하나를 가지고 맞출 수 있는 이득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다 놓치고 막 그러지 않으시려면 이제 시간을 가지고 넘어가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리스닝으로 넘어가면, 리스닝은 이제 보통 17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10분, 그러니까 즉 60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문제당 30초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풀면 30 곱하기 17에서 510초 되잖아요. 그죠?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유가 한 90초 정도 남죠. 그래서 1분 30초 정도가 여유로 남는데, 사실 1분 30초를 여유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30초가 생각보다 되게 길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닝은 한 문제당 30초씩 푸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 타임이 생각보다 빨리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고민하고 계실 때 그냥 넘어가면 나머지 몇 문제, 뭐 2-3문제 뭉텅이로 못 풀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는 독립형 1번과 2, 3, 4번이 또 있죠. 독립형 1번만 45초짜리인데 이거는 서론 5초, 본론 20초씩 두 문단으로 구성을 해서 이유 2개 근거 각각이든 아니면 이유 하나, 예시 하나든 어찌 됐던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뭐라고 배우셨던 간에 시간 분배는 5, 20, 20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분배를 하는 거를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25초쯤이 됐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으로 일단 빨리 끊고 전환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좀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균형 잡힌 답안이라는 인상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답안 전체에 대한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는데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피킹 2, 3, 4번은 이제 각각 다른데, 사실 2번, 3번은 리딩 10초, 리스닝 50초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리스닝이 리딩보다 8대2로 더 중요하다, 리스닝 위주로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4번 문제 어차피 리스닝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0, 25, 25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메인 개념 하나, 서브 개념 2개 나오잖아요. 10, 25, 25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말씀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이거는 시간이 좀 더 길죠. 뭐 시간 분배가 사실 의미가 별로 없기는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통합형 라이팅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다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쓰기 시작을 할 때 20분이 뜨잖아요. 20분을 뜰 때 이제 처음 2분 정도는 그냥 바로 쓰기 시작을 하지 마시고 노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걸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 이걸 꼭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20분이 생각보다 통합형 라이팅 쓰기에 시간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있는 내용을 복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막 생각하면서 쓰는 것보다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노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데 시간을 좀 써놓으시면 더 정확한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것도 더 빨리 쓰고 그리고 퀄리티도 더 높아진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필수 중 하나는 리스닝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내가 제대로 캐치를 못한 거를 꼭 반드시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형 라이팅 같은 경우는 초반에 한 3분에서 5분은 최소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제 사실 아까와 비슷한 이유인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그리고 근거를 제대로 갖추고 예시도 제대로 구성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쓰는 데에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쓰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수정하고 가면은 내용도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의 연결이 무엇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방에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한마디를 하는 게 자꾸 그 논점이 흐려져요. 쓰면서 자꾸 고치면서 가면. 그래서 이렇게 한 방으로 팍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예. 이렇게 가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거 하나보다 약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브레인스토밍 먼저 세게 하고 가자. 아시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노트 테이킹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또 하나의 실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제일 하지 마셔야 될 거는 첫 번째는 그냥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쓰는 거. 이거 진짜 제일 안 됩니다. 아시겠죠?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는 이제 사실 리딩은 읽어야 되고 리스닝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다 쓰기만 하면 이거는 읽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쓰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작 중요한 독해와 청해를 결국엔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이할 때 내용 이해가 안 돼서 문제 풀이에서 정답으로 갈 수도 없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딩 리스닝 섹션에서는 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뒤집다 쓰시는 거는 안 된다. 아시겠죠? 이거는 사실 스피킹에서도 라이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들리는 대로 쓰시면 안 돼요. 스피킹 라이팅에서는 더 써야 되는 게 많아지지만 절대로 들리는 대로 쓰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냥 요점을 가지고 집중해서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마지막에 스코어 캔슬을 하지 마라 입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일까 싶으실 수 있는데요. 토플 시험은 끝나고 나서 리포트를 할지 캔슬을 할지를 물어봅니다. 스코어를 캔슬을 하고 싶으면은 캔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선생님?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채점을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캔슬을 하고 싶으면은 캔슬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힘이 빠지니까 마지막에 캔슬을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넘겨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생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캔슬을 하고 나서 스코어가 캔슬됐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찾아와가지고 막 이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진짜 좀 아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캔슬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좀만 이제 중간에 머리로 생각을 한 번만 해보면은 당연히 이거 리포트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리포트를 누르고 캔슬은 하지 말자. 아시겠죠? 예, 이거 내 30만 원 어떡할 겁니까 이거. 예. 요새 불경기인데 그죠? 자, 점수 그렇게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꼭 캔슬하지 말고 리포트를 해서 내 점수를 받아보자. 아시겠죠?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토플 시험을 보시면서 많이들 하신 실수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